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코딩의 엘리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한 자바스크립트 편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와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항상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면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할 때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함께 해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포함할 때 어떤 방식으로 포함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에이싱크와 디폴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문법 공부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 만들면서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라면 그 방법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언어를 가지고 취직을 준비하거나 조금 더 전문성을 길러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단순 복사 붙여넣기 식의 공부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타도 많이 오시고 중간에 막히는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응용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고 이 문법 공부하는 데만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너무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되 이번 자바스크립트 편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동작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1시간짜리 완전 정리 이런 거 만들면 저도 빨리 끝내서 좋고 여러분도 뭔가 짧은 시간에 배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서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1시간으로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약간 좀 어려운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드디어 화면에 Hello World 출력하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저는 엘리 안에, 프로젝트 안에, 드림코딩 안에서 이렇게 실습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저와 함께 꾸준히 실습을 해오셨다면 이렇게 총 2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으셔야 할 거예요. 여기에 한번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간단한 텍스트 에디터 툴을 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console.log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싱글 코트를 이용해서 hello world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main.js라고 저장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PC에 Node.js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까 방금 작성한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node main.js라고만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셔도 Hello World가 화면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ode.js가 없으시다면 여기 nodejs.org 사이트에 오셔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Node.js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어서 브라우저 없이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ode.js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셔도 좋지만 우리는 나중에 웹 API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HTML과 이 작성한 main.js를 한번 연결해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index.html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거는 손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타이틀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소스는 우리가 방금 작성한 main.js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pen with Live Server를 이용하시면 브라우저에 바로 확인이 되죠. 윈도우 사용자는 Ctrl+Shift+I, 맥 사용자는 Command-Option-I를 누르면 이렇게 Developer 툴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콘솔에 우리가 작성한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 APIs, 그 중에 lo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Node.js를 이용해서도 콘솔 창에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Node.js
JS랑 웹 APIs 둘 다 콘솔에 관련된 API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PI들의 인터페이스가 둘 다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 MDN 사이트에 보시면 이 콘솔 API는 웹 API 중에 하나인 걸 보실 수가 있죠.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웹 APIs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포함된 아이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여기 콘솔 API 스펙에 가시면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파라미터 형태로 전달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콘솔은 언어 자체에 포함된 아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이라서 이렇게 Node.js와 웹 API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은 콘솔 API를 이용해서 Node.js도 출력할 수 있고 또 브라우저 상에서도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딸려 나오는 이런 개발 툴을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실 때나 현업에서 일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HTML과 CSS를 배울 때 Elements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HTML에서 작성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그런 기능을 확인했다면 자, 콘솔 탭은요. 콘솔 탭 안에서는 우리가 코드에서 작성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적으로 요소들을 검사하고 붙여넣고 지우고 그런 간단한 기능들을 여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여기에다가 콘솔 로그를 작성하면 콘솔에 바로 나오고 alert 같은 API도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alert 창이 팝업으로 뜨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헬로우를 치면 헬로우라는 것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헬로우를 정의하고 헬로우는 10 이렇게 연결하면 값들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를 여기에서도 동작이 가능하고요. 소스 탭으로 가면 나중에 디버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콘솔 로그라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디버깅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탭에 가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이즈들의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포먼스 분석하는 거랑 메모리 분석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차근차근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어떤 것을 공부하시든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공부하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바스크립트의 공식 사이트는 바로 이크마스크립트입니다. 거기에는 문법에 관련된 것이 잘 정의되어 있는데요. 사실 개발자가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가는 곳은 바로 모질라 MDN 사이트입니다. 제가 HTML과 CSS를 배울 때도 항상 MDN을 강조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MDN에 가셔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간혹 많은 분들이 W3Schools.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공부하시던데요. 이 사이트는 노르웨이에 있는 한 회사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는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사이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MDN이 훨씬 더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또 예제들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신 정보도 빠르게 올라오는 곳이 MDN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공식 사이트처럼 이용하는 MDN에서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짱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중요한 우리가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할 때 어떻게 포함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헤드 안에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함했을 때 과연 어떤 순서대로 사용자에게 페이지가 보여지게 될까요? 이렇게 헤드 안에 스크립트를 그냥 포함하게 되면요. 사용자가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브라우저가 한 줄 한 줄씩 분석합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parsing, 분석하고 이해한 것을 CSS와 병합해서 DOM 요소로 변환하게 되는데 어떻게 자세히 DOM 요소로 변환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은 일단 브라우저가 한 줄씩 읽는다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HTML을 쭉 파싱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가 보이면
메인 JS를 다운받아야 되네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을 parseing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parsing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점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JS 파일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터넷도 엄청 느려요. 사용자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를 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크립트를 헤드에 포함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게 바로 바디 안에, 그것도 제일 끝부분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HTML을 다운받아서 쭉 파싱해서 페이지가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만나서 스크립트를 패칭, 서버에서 받아오고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페이지가 사용자들에게 이 JS를 받기 전에도 이미 준비가 되어서 사용자가 벌써 페이지의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좋지만 여기에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단점은 사용자가 기본적인 HTML의 컨텐츠를 빨리 본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이 자바스크립트에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라면, 즉 사용자가 의미 있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돔 요소를 더 이쁘게 꾸며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웹사이트라면 이 사용자가 정상적인 페이지를 보기 전까지는 이 패칭하는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받아오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실행하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옵션은요, 이렇게 헤드 안에 스크립트를 이용하되 asynch라는 속성값을 쓰는 것입니다. asynch는 불리언 타입의 속성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true로 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async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asynch를 사용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HTML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parsing을 하다가 async가 있네, 그러면 병렬로 이 main.js 파일을 다운로드 받자라고 명령만 해놓고 다시 parsing을 하다가 이 main.js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그때 parsing하는 것을 멈추고 다운로드된 JS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 HTML을 parsing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디 끝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패칭이 parsing하는 동안 병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가 HTML이 parsing 되기도 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돔 요소를 조작한다 그러면 이 조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HTML이 우리가 원하는 요소가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요, 이 HTML을 parsing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페이지를 보는데 시간이 여전히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 이거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옵션은요, 바로 defer인데요. 이렇게 똑같이 헤드 안에 스크립트를 쓰고 이번에는 defer이라는 옵션을 정의하게 되면요, 이렇게 parsing을 하다가 스크립트 defer가 있네, 그러면 우리 얘를 다운로드 받자라고 명령만 시켜놓고 나머지 HTML을 끝까지 parsing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arsing이 끝난 다음에 다운로드 되어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되죠.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defer이 가장 좋은 옵션인데요. 이렇게 HTML을 parsing하는 동안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를 다 다운로드 받아놓고 HTML parsing을 먼저 해서 사용자에게 페이지를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asynch와 defer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async 옵션으로 다수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요, 이렇게 먼저 다운로드 되는 아이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먼저 되면 B를 실행하고 A가 다운로드 되면 A를 하고 그 다음에 C를 실행하는 순서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즉 정의된 스크립트 순서에는 상관없이 다운로드가 먼저 된 아이를 실행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자바스크립트가 순서에 의존적인 거라면 B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A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면 이렇게 async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defer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펄싱하는 동안 필요한 자바스크립트를 다 다운로드 받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한 순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라는 것을 조금 예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헤드 안에 defer 옵션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역사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번 강의에서 세팅을 제대로 끝내신다면 다음부터 문법 공부를 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실 때는 제일 윗부분에 use strict이라는 것을 정의해주면 좋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쓸 때는 전혀 선언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꼭 쓰는 게 좋습니다. Why do we need this? 우리가 역사 시간에 봤듯이 브랜든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만들 때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유연한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연하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dangerous한 것이죠. 그래서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개발자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선언되지 않는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프로토타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은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온 개발자들이 봤을 때 약간 미친 듯한 그런 행동들인데요. 다행히 이 use strict은 바로 ECMAScript 5에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se strict을 선언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비상식적인 것을 쓸 수가 없게 되죠. 제가 만약 여기에서 use strict를 사용하지 않고 선언되지 않은 A라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 브라우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use strict를 선언하게 되면 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A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이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는 let A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실 때는 파일 제일 위에 이렇게 use strict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면서 이렇게 strict 모드로 개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strict 모드로 개발하실 때는 조금 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strict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자바스크립트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성능 개선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땠나요? 조금 재미있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함께 노트를 작성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보고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제가 꾸준히 강의를 업로드할 수 있게 아래 코멘트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